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8번째 단원 열과 우리 생활 보도록 하죠. 예, 끝이 보이는군요. 열과 우리 생활. 열에 대해서, 비열에 대해서, 열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26쪽이네요. 열입니다. 열 볼까요? 온도부터 좀 볼까요? 온도는 따뜻한 정도를 온도라 그래요. 따뜻한 정도. 섭씨의 온도하고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계로 측정을 하고요. 요거를 잠깐 잠깐 해보죠. 잠깐. 이 온도는 따뜻한 정도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게 섭씨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온도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따뜻한 정도 현상입니다. 색, 맛, 냄새, 질량 뭐 이런 것들이 없죠. 이 기준이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했어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그러니까 이제 물이 끓는 지점 있죠. 물이 끓는 지점의 따뜻한 정도, 물이 어는 지점의 따뜻한 정도가 있죠. 이걸 백등분합니다. 끓는 점을 섭씨 100도, 어는 점을 0도. 이 셀시우스가 했는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김씨, 이씨 하듯이 셀시우스를 섭씨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백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 온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절대 온도는 기준이 뭐냐면 이게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데 원자나 분자, 알갱이의 입자의 운동 정도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운동을 해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뭐 고체보다 액체가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액체보다 기체가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죠. 냉각을 하면 운동이 감소하면서 액체가 되고 또 냉각을 하면 운동이 감소하면서 고체가 됩니다. 또 고체도 냉각을 하면 온도가 낮아지죠. 운동이 감소를 해요. 그러다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거를 절대 온도 0도, 0켈빈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0켈빈을 섭씨 온도로 하면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0도 밑으로 273칸 내려오면 되더라고요. 영하 273도,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에요. 그리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하고 간격이 같습니다. 273도 올라가면 섭씨 0도예요. 그러니까 273켈빈. 간격이 같아요. 절대 온도 10도 올렸다, 섭씨 온도 10도 올렸다. 같은 만큼의 온도로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섭씨 100도는 몇 켈빈일까요? 373켈빈이 되겠죠. 이게 귀찮아가지고 섭씨 온도를 템퍼레처 스몰 t, 절대 온도를 라지 t로 나타내는데요. 스몰 t,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온도는 따뜻한 정도, 입자의 운동 정도예요. 편의상 섭씨 온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게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는 게 온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죠. 차가운 물보다는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더 잘 퍼집니다.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서 그래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설명 OX 퀴즈 보도록 하지요.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은 물체보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합니다. 온도에 따라 입자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 냄새는 추운 날보다 더운 날에 운동이 활발하니까 더 잘 퍼지죠. OXO이고요.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을 나타낸 건데요. 가, 나 중 온도가 더 높은 거. 나가 더 운동이 활발하네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잉크는 뜨거운 물에서 더 빠르게 퍼집니다. 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해요. 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이제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아두면 이 끝에도 뜨거워지는 거죠. 이 열의 전도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대류는 여기 가열을 해주면 뜨거운 게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식은 게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유체가, 액체나 기체가 뜨거운 게 위로, 식은 게 밑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대류는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복사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없이도 전달이 돼요. 물질 없이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전도는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된다. 대류는 물질이 열을 전달한다. 그리고 복사는 물질 없이 열이 전달된다. 외워두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설명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이웃한 입자들과 충돌해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그 충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운동하면 그게 막 옆에 때려가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 옳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빠르기가 다르죠. 뭐 예를 들어 나무는 전도가 잘 안 되고 금속은 전도가 잘 되고요. 냄비 손잡이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을 이용해야 하겠지요. 아니면 뜨거울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서도 전도로 열이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질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1번에 X555X 2번입니다.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전자 속에 물을 끓일 때 뜨거운 물이 위로,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효과적인 냉난방을 위해서는 에어컨은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여야겠지요. 그리고 4번입니다. 다양한 열의 이동 방법을 나타낸 건데요. 볼까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복사, 다이고요.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 대류, 나. 열을 받은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웃한 입자와 충돌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거, 전도, 가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열의 이동 방법을 쓰라고 나왔군요. 프라이팬에 소시지를 올리고 익힌다.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전도. 차갑게 식은 찌개를 끓여서 다시 따뜻하게 데운다. 뜨거운 게 위로, 식은 게 밑으로 가겠죠. 국이 실제로 이동을 합니다. 대류. 토스터에 식빵 넣고 빵을 굽는다. 열이 그냥 옆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 없이 전달이 되죠. 공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복사. 전도, 대류, 복사였고요. 열입니다. 단열은 단절시킨 거예요. 열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단절시킨 거, 열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이게 단열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같은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되겠지요. 단열은 이제 보온병이나 집에서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단열재가 공기예요. 빈 공간. 빈 공간이면 전도도 안 되고 대류도 안 되겠죠. 보온병 같은 거 보면 이중벽이 있거든요. 진공 공간.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좀 큰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담기는 용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좀 작지요. 그 이중벽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전도,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대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내부 벽면에 은도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복사도 차단이 돼요. 복사도 물질 없이 열이 전달되는. 집을 지을 때도요.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넣어줍니다. 이중창 같은 경우에도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를 넣어줘요. 공기가 되게 좋은 단열재예요. 방한복, 솜, 깃털 이런 거 안에 공기가
파카 같은 거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열의 단열을 잘 해줍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게 열에너지, 열이고요.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열을 얻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열평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열평형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다음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해요.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를 접촉을 시키면 고온의 물체가 저온의 물체를 때립니다. 입자들이.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저온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입자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같아져요. 이게 열평형 상태이고요. 요 붉은색이 고온의 물체의 온도이고요. 파란색이 저온의 물체의 온도입니다. 이 열은 언제 잘 이동하냐면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이 잘 이동을 해요. 근데 열이 이동을 하니까 점점 온도 차이가 작아지죠. 온도 차이가 작아지다가 이때부터는 온도가 같아졌어요. 열평형 상태에서는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보죠. 단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열에 대한 설명 OX 퀴즈.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좋은 단열재이고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 중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됩니다. 보온병의 은도금은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죠. 1번에 OOXX.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는군요. 대표적인 단열재인 솜, 스타이로폼은 내부에 많은 양의 빈 공간 혹은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열의 전도가 매우 느린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면 단열에 효과적입니다. 공기였고요. 3번 단열하고 상관이 없는 거 찾아보도록 하죠. 보온병, 방한병, 냄비 바닥은 단열이 되면 안 돼요. 열의 전도가 잘 되어야죠. 나머지는 단열을 잘 시켜야 합니다. 3번 냄비 바닥은 단열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켰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접촉을 시켜놨습니다. 처음에는 A의 온도가 지금 운동이 더 활발하지요. A의 온도가 더 높다가 열이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B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켰습니다. C와 같은 상태, 열평형 상태예요. 열평형 상태, 열평형. 자, 5분까지 A가 잃은 열량이 300kcal라면 B가 얻은 열량도 역시 300kcal입니다. 다른 곳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았다면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 사이에서만 열이 이동을 한다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 쏙쏙 집중 강의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이제 전도를 확인하는 거죠. 나무 막대를 촛농으로 붙여놨는데 1번부터 툭툭툭툭 떨어질 겁니다. 열이 어디까지 전도가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요거 차가운 물은 파란색 잉크를, 뜨거운 물은 빨간색 잉크를, 투명 필름을 넣었죠. 필름을 빼주면 차가운 물, 파란색 잉크가 섞인 물은 아래로, 뜨거운 물은 위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 평형이고요. 바로 결론 보겠습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 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고요.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온도하고 입자 운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사람의 감각만으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도의 단위는 섭씨 온도나 켈빈 등을 쓰고 있습니다. 섭씨 온도, 섭씨 0켈빈이 같은 온도는 아니죠. 섭씨 0도는 273켈빈, 영하 273도가 0켈빈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2번이요.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의 입자 운동입니다. 얘가 저온인 것 같아요. 얘가 더 활발하군요. 상대적으로 고온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고요. 나의 입자 운동이 가보다 활발하고요. 나의 온도를 높여주면 가와 같은 상태가 아니죠. 가의 온도를 높여야 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2번에 2번, 3번 가죠. 열의 전도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골라 보겠습니다. 모닥불 옆에 있으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요건 이제 복사 되겠고요. 한쪽에 난로 켜두면 전체가 따뜻해진다. 대류이고요. 우리는 전도 찾고 있습니다. 뜨거운 국에 손가락을 넣으면 손잡이가 뜨거워진다. 전도이고요. 주전자에 물 넣고 끓이면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대류이고요. 프라이팬에 소시지 넣고 아래쪽 가열하면 위까지 전달이 된다. 전도입니다. 열의 전도 3번, 5번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금속 막대 위에 촛농으로 나무 막대 세워놓고 한쪽 끝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했죠. 옳은 거 찾겠습니다. 열은 가에서 라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1번이네요. 1번. 5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나무, 금속, 플라스틱으로 만든 국자가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새 국자에 지금 버터 올려놨군요. 버터는 동시에 녹지 않습니다. 금속이 제일 빨리 녹을 거예요. 나무로 만든 국자의 버터, 그렇지는 않아요. 나무가 먼저일지 플라스틱이 먼저일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먼저일 것 같은데 금속이 제일 먼저입니다. 일단 금속이 제일 빨라요. 금속으로 만든 국자의 버터가 가장 빨리 녹습니다. 국자의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지는 않고요. 국자를 만든 재질에 따라 열 전도되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5번에 5번. 6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두 삼각 플라스크 사이에 끼웠습니다. 네. 자, 열의 이동 방법 보죠. 뜨거운 물은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뜨거운 물은 올라갈 거고요. 차가운 물이 내려갑니다. 열의 이동 방법은 대류. 6번에 4번.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의 한 부분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이런 걸 대류라고 하죠. 대류 찾아볼까요? 찬물에 담근 손 차가워진다. 전도이고요.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다. 예, 대류입니다. 7번에 2번.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 경우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우주 공간에는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도 열이 빛의 형태로 직접 전달이 됩니다. 이런 걸 물질 없이 열이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하죠. 복사 찾아보겠습니다. 석빙고 천장에 구멍을 뚫어 안을 시원하게 유지한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나가라고요. 이건 대류. 방 안에 보일러 틀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전도이기도 한데 전체가 따뜻해진다. 요거는 이제 대류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뜨거운 여름날에 모자로 태양열을 차단한다. 복사 차단. 복사를 차단한 거죠. 예, 8번에 3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내에서 난로는요, 방의 아래,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해서 냉난방을 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대류죠, 대류. 복사 아니고요. 주로 고체에서는 이제 전도가 일어나고요.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전도이고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게 대류입니다. 대류. 예.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현상. 대류. 9번에 4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체보다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아니요, 전도는 고체에서 잘 일어납니다. 물질이 없으면 열 이동하죠. 복사가 있으니까요.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서 입자 운동이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것은 전도가 맞고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할 때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10번에 5번 디귿니을. 11번입니다. 생활 속 현상과 열의 이동 방법을 옳게 짝지어진 거. 햇빛 쬐면 따뜻하다. 복사.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다. 복사.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를 익힌다. 전도. 방 안에서 난로를 켜두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대류. 조리기구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전도를 막기 위해서. 11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오른쪽 그림은 보온병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열의 이동을 막아서 보온병 안의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요. 그 이중벽하고 벽면 부분에 막는 열의 이동 방법. 이중벽은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그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전도하고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대류를 막습니다. 은도금은 복사를 막지요. 12번에 2번. 13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커에 신문지, 송, 모래를 채우고 가운데 시험관에 65도의 물을 같은 양씩 넣었죠. 근데 이 65도가 제일 적게 온도가 낮아진 게 시험관 A네요. 신문지. 그리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54도. 네, 시험관 B. 솜이네요. 솜. 자, 그리고 제일 빨리 많이 온도가 낮아진 게 C. 모래군요. 모래. 단열이 제일 잘 되는 게 솜이고 단열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모래이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솜은 열의 이동이 느린 물질이고요. 모래는 단열재로 비효율적입니다. 모래는 솜보다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요. 물질 내부에 공기가 많으면 열의 이동을 잘 막습니다. 13번에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4번. 더운 여름날 얼음을 운반하려고 합니다. 단열이 잘 돼야겠죠. 얼음을 덜 녹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타이로폼으로 만든 상자, 금속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 운반한다. 스타이로폼이죠. 네, 전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2번. 14번에 2번. 15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단열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이중창,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 보온병, 소방관 소재 소방복, 그리고 온돌. 요거는 단열이 아니라 이제 열이 잘 이동해야겠죠. 예, 15번에 5번. 1, 2, 3, 4는 열이 이동하지 않도록, 5번은 열이 잘 이동하도록 이었습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A가 빠르네요. B가 느립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열은 A에서 B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 온도는 A가 더 높고요. A의 입자 온도는 처음보다 둔해질 겁니다. 접촉을 하면요. 16번에 3번. 그리고 17번 보겠습니다.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낮아져요. 물체가 열을 얻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열은 물체의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닙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도씨, K 등을 쓰고 있고요. 열은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17번에 3번. 그리고 1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온도가 다른 네 물체 A, B, C, D에서 열의 이동을 나타냈습니다. 온도 비교하래요. 제일 뜨거운 거 누굴까요? D가 제일 뜨거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C. AC 중에서는 C가 뜨겁고요. 그리고 AB 중에서는 B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DCBA로 열이 가는군요. DCBA. 예, 5번. 18번에 5번이었고요. 1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섭씨 20도 물이든 섭씨 20도의 물이든 수조 A가 있고요. 60도의 물이든 삼각 플라스크 B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 관찰했는데요. 옳은 거 찾아보죠. 20도짜리가 26도로 온도가 6도 올라갔네요. 온도가 6도 올라갔고요. 60도짜리는 26도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양이 적어서 그래요. 34도가 온도가 내려갔죠. 자, A에서 B로 아니죠.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B에서 A로 열이 이동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B의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질 거고요. 3번 열평형 온도는 A와 B 물 온도의 중간인 40도가 아니고 26도였죠. 지금 26도. 지금 B가 양이 적고 A의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AB가 열평형에 도달하는데 6분 걸렸습니다. 예, 19번에 4번이었고요. 20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켰습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열은 물체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두 물체는 4분이 아니라 5분 후부터 열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2번이 옳지 않군요. 21번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수박을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두면 수박이 시원해집니다.
그 수박의 열이 주변 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계곡물에 냉기가 이동하지 않아요. 열이 빠지는 거지. 열이 빠지는 거지 냉기가 들어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수박에서 열이 빠지는 거고요. 원래 차가운 성질 아니고요. 질량하고 상관없고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계곡물과 같은 온도가 됩니다. 예,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요. 21번에 5번. 22번입니다. 생활에서 열 평형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거. 국자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어야 뜨겁지 않다. 이건 열 평형을 활용한 게 아니죠. 전도를 막아주는 거죠. 22번에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프라이팬의 바닥 부분은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닥 부분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잡이는 전도를 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4번 보죠. 그림과 같이 집안에서 에어컨은 높은 곳에,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합니다. 열의 이동 방법은 대류를 활용하기 위해서죠. 대류를 활용하여 방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25번. 집 지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중창을 많이 쓰는데요. 이 이중창 사용할 때 장점은 단열을 잘 한다는 거죠. 공기가 그러니까 열의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입니다. 단열을 잘 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6번. 체온을 측정할 때는 오른쪽 그림처럼 입으로 체온계를 물고 있거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낀 상태로 몇 분 동안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을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네요. 사람 몸에서 체온계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사람 몸과 체온계가 열 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지요. 그럼 이 체온계가 사람의 체온과 같은 온도가 됩니다. 그 온도를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번입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에 뜨거운 달걀을 넣었습니다. 달걀이 뜨겁군요. 차가운 물이고요. 자, A와 B는 무엇의 온도 변화? 이게 뭐 써 있었죠? 뜨거운 달걀이라고. 그리고 차가운 물이라고. 이게 문제에서 주어졌죠. A는 뜨거운 달걀, B는 차가운 물. 그리고 극과달은 뭐 뜨거운 달걀이라고 있고 차가운 물이라고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거, 온도가 낮은 거. 자, 열 평형을 이룬 시간은 몇 분 후부터인가? 10분이죠. 극과달기요. 10분 이후에는 A, B의 온도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열과 열팽창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